복순이, 백신에, 유록 저고리 다홍치마에 연지 찍고 분 바르고 최서방에게 시집 오던 그날부터 이때까지 14의 동안이나 불려오던 복선이라는 그 이름 대신 최서방네 각시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 울타리 밑에서 동네 아기들 소꿉놀이 서투른 어린 솜씨로 만든 풀각시 같은 복선이다. 갸름한 얼굴이라든지 호리호리한 몸맵시며 동글동글한 눈동자, 소복한 코끝이며 다문다문 꼭꼭 박힌 이빨 모두가 어느 편으로 보아도 소꿉놀이에 나오는 각시 그대로였다. 지금은 최서방네 각시인 복선이 맞이 되는 복년이도 14살 되는 가을에 남의 집에 머슴살리하는 김도령에게 시집을 갔다가 불행히도 사들사들 마르기 시작하더니 단 1년도 못 되어 애처롭게 죽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모는 복선이도 일찍 시집을 보냈다가 복년이처럼 죽게 될까 하여 많이 키워가지고 성내에 조금 맑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생각하였으나 한탯줄에 5이나 딸을 낳은 그의 부모라 조금 그럼직한 혼인말이 나오면 두 귀가 번쩍 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최서방에게도 그의 부모는 반기듯이 응하여 단 한 말에 시집을 보내고 말았던 것이다. 최서방은 전에 철로 공부, 노릇도 해왔고 지금은 품팔리 일꾼이라 머리도 깎았고 일하러 나갈 때는 누런 골된 바지도 입고 집가답이 굴도 미끈한 데다가 큰딸의 시집과 같이 층층시아가 아니라 단 하나 시어머니뿐인 단출한 식구였으므로 시집을 보내면 좀 편하리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딱한 사정이 있었다. 그것은 복선이 하나 입이라도 덜어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짐을 하나 벗게 되는 것이 되므로 이왕 보내야 할 시집이니 2, 3년 더 키워서 보내나 마찬가지일 것이니 맏형이 죽은 것도 제 명이요. 제 팔자이지 14살에 시집 갔다고 죽었을 리야 있었겠나 하는 것이다. 복선이만 해도 나면서부터 오늘까지 보리밥덩이라도 맘껏 먹어보지도 못했고 굶음에 절여진 그다. 시집을 가면 일도 많이 하지 않을 것이고 밥도 많이 먹어볼 수 있고 그뿐인가. 지금까지 자기가 먹던 몇 숟갈로 동생들의 배를 채운다 하여 시집가면 어떻고 어타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또 몰랐었다. 시집가는 날분 바르고 고운 옷 입고 하는 것이 명절을 만난 것 같아서 동네 순네 어머니가 쪽을 틀어주고 할 때는 엉덩둥 하면서도 기쁜 것 같아서 곱게 차린 모양을 동네로 다니면 암들에게 보이고 싶기까지 하였다. 단방 한 칸, 정주 한 칸인 오막살리 일망정 남편도 끼끔했고 시어머니도 자별하게 인자하였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딱한 것은 벌써 나이 찬 남편이 밤이면 추근추근 굴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다. 일은 비록 고달프고 배는 항상 굶주려도 저녁 먹고 등잔불 끄고 동생들과 같이 옹개 좋게 누워 자던 옛날이 그리웠다. 어떤 날 밤은 참다 못하여 흑흑 느껴 울어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다가도 꿀꺽 울음소리를 삼키고 두 팔만을 시어머니 곁으로 파고들듯 잠이 들기도 하였다. 최서방은 이곳저곳 일터를 찾다가 마침 성내에 들어가서 정미소 일꾼으로 쓰이게 되어 하루 40전 이삭 1원까지 벌이하게 되는 날도 있게 되므로 이따금 강고기마리도 사오고 흰살도 팔아옴으로 시집 오던 처음보다는 훨씬 살기가 나아져 갔다. 이러는 사이에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복선이도 제법 노랑머리 쪽이 어울려졌다. 그러나 풀각시 같이 거칠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두 어린 각시라고 웃었다. 최서방이 낮에 성내로 일하러 간 후로는 한 가지 두통거리가 생겨났다. 그것은 동네 총각들 때문이었다. 불과 50호밖에 살지 않는 그 산촌에서 복선이에게 젊은 남자들이 추근추근 달아다니기도 하였다. 그래도 복선이는 치맛꼬리를 휘어잡고 입술을 다문 채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제 집 일만 부지런히 한결같이 살아갔다. 이번 추석에는 임자도 비단 저고리 하나 해줄까? 시집 온 지 2해 되는 8월 초생에 최서방이 일터로 나갈 때 웃으며 복선이에게 이렇게 약속하였다. 아이고, 내야 소용없어. 당신 옷이나 해입지 하며 얼굴을 붉혔다. 내야 옷이 있는데 이번엔 고운 것 바꾸어다 주지. 최서방은 싱긋싱긋 웃으며 집을 나갔다.
복선이는 살인문을 나가는 최서방의 집가답이 시는 발자취 소리를 들으며 헤엥 하고 웃었다. 입으로 비록 차양은 하였을망정 속으로는 무척 기뻤던 것이었다. 비단 저골이라 해도 인조견임에는 틀림이 없을망정 그는 분홍 저골이 검정 보일 치마가 소원소원이었으나 시집 온 지 2해가 되어도 아직 그 원을 풀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은 유별나게도 가슴이 뛰놀며 싱긋 웃고 나가던 최서방의 모양이 마음에 무척 좋게 여겨지고 어서 그날 해가 지면 정말 어떤 옷감을 가져올까 하고 눈이 감기도록 기다렸다. 이렇게 남편을 기다린 적도 시집 온 지 처음인 것 같아서 공연히 마음이 분주하였다. 그는 저녁 때 시어머니가 놀러 나간 틈을 타서 한 짝밖에 없는 소탕 장롱을 열고 자기 옷을 챙겨보았다. 시집 오던 날 입었던 유록 저고리만이 특진 무명옷 틈에 끼어 있는 복선의 단 한 가지 칠해였다. 그는 금년 추석에도 그 저고리를 입으려고 생각하였던 것을 생각하고 아이고 이번 추석에는 분홍 저고리 입겠구나 하며 바쁘게 주름살이 깊어진 유록 저고리를 한 팔 끼워보았다. 그리고 헤행 하고 웃고는 빨리 장속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왔다. 웬일인지 그날은 최서방이 날마다 돌아오는 때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은 일 마치고 옷감을 바꾸느라고 늦게 되는가 보다. 시어머니와 복선이는 불안한 가슴을 진정하며 저녁을 마쳤다. 행여나 길에서 땅꾼에게 빼앗기지나 않았는가. 밤이 깊어질수록 복선이는 걱정이 되었다. 흐웅, 올 추석에는 친정에도 놀러 갔다 오너라. 시집을 와도 좋은 저고리 하나 얻어 입지 못했는데 설마 올게야. 시어머니가 채 입을 닫기 전에 갑자기 문전이 요란해졌다. 누군가?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지게문을 열어젖혔다. 복선이도 가슴이 덜컥하여 벌떡 일어나 뜰로 뛰어내려왔다. 최서방댁 있소? 어서 이리 좀 나오. 금 알소리는 몹시 컸다. 이 집에 누가 있소? 방금 최서방이 큰일이 났으니 빨리 나하고 갑시다. 시어머니와 복선이는 열어젖힌 지게문을 닫을 줄도 모르고 무슨 영문인지 더 물어볼 말도 나오지 않았다. 허둥지둥 뛰어나갔다. 최서방이 지금 기계에 치여서 말이 아니오. 다른 박지를 쳐 산 비탈길을 내려오는 복선이는 가보지 못한 성내 가는 길이었지만은 넓은 한 줄기 길과 같이 눈앞에 뻗쳐 있었다. 좋은 옷감 오겠다던 최서방은 정미소 기계에 치여 즉사를 하고 만 것이었다.